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혹시 대출이 가능한 나이 아십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어차피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야 다 대출을 이용해 보시고 아니면 이용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자의 경우, 여자는 만 20세 이상, 그리고 남자의 경우, 남자는 만 20세가 아니라, 그렇죠, 만 20세죠. 만 20세 이상 똑같습니다. 단 군필 또는 면제자 인 경우에만 남자들은 적용을 해주죠.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 어떻게 보면 이 나이로 보면 이제 사회 초년생, 이제 방금 사회에 발을 디딘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지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나이가 만 20세 되면은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죠. 이런 분들이 신용이 깨끗하고 빚 하나도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사회생활 시작부터 빚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로 이렇게 대출 받아서 돈 썼다 그게 아니고 학자금 대출을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솔직히 학자금 대출 이자가 낮아요. 굉장히 낮죠.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더 높은 이자를 받아서 학자금 납부금을 내는 것보다는 납부금 낼 돈이 없다 학자금 대출 받는 게 맞는데, 진짜 우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 시작부터가 빚쟁이로 시작을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좀 늦게 갔습니다. 원래 대학 갈 마음도 없다가 사회생활을 몇 년 하고 나서 갑자기 주변에 아는 후배는 아니죠. 아는 후배가 대학교를 이제 시험 본다고, 수능을 본다고 해서 나는 어떤가 해서 내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해서 재미로 봤는데, 그게 그냥 대학교까지 가게 됐는데, 다행히 저는 그 몇 년 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좀 모아놓은 돈이 있어가지고 대학을 갔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은 없이 또 졸업은 했는데, 자, 이분들의 경우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문제가 이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이 단순히 학자금 대출만 이용하고 있다면 정말 다행인데, 뜬금없는 대출까지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 군대 가기 전에 군미필자 이런 분들은 대출도 안 해줘요. 근데 대출을 받아갖고 받았어. 어디서 받았는가 보면은 아주 고금리, 진짜 일부 저축은행 그리고 대부업체 이런 데서 받은 거예요. 그럼 이자가 몇 프로겠어요? 연 24%예요. 그럼 군대도 안 간 이 사회 초년생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 월급으로 대출금 갚아 나가는 거예요. 이제 24%짜리 미치고 한장할 일이죠. 네, 며칠 전 아버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이제 자녀분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근데 제가 좀 싫어하는 상담이 있습니다. 신용이 안 좋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내 가족이든 지인이든 친구든 누구든 상관없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 아들이 아니면 우리 부모님께서 아니면 내 친구가, 저는
뭐 가끔 상담도 하는데 지금 웬만하면 전 본인 아니면 상담 안 받습니다 라고 전화 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분들 거의 대부분은 그 해당 당사자 채무자가 돈이 필요해서 문의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전화를 하신 분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안 돼, 자격이. 그러니까 자식을 시켜서 자식 앞으로 대출을 받거나 부모 앞으로 대출 받거나 친구 앞으로 대출 받아갖고 자기가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연락이. 저 그런 거 정말 싫어요. 죽으려면 혼자 죽어야죠. 아니, 이거 좀 너무했나요? 힘들려면 혼자 힘들어야죠. 왜 그 힘든 상황에 자식을 끌어들이고 부모를 끌어당기고 친구를 끌어들이고, 그건 절대 아니죠. 본인 스스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포기를 해버리세요. 어떻게 해서 이거 조금 헤쳐나가면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안 돼. 내 자격은 안 돼. 그래서 내 자식을 끌어들여. 내 자식 앞으로 대출 받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잘 해가지고 다시 일어서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본인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온 가족이 다 힘들어져, 이제. 온 가족이 다 빚쟁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론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근데 부모, 자식, 친구들까지 끌어당겨가지고, 그것도 은행 대출이 아니라 이런 고금리 대출 받게 한다면, 과연 그 투자가 잘 되고 있을까요? 저는 좌우간 결과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본인 아닌 제3자의 내용을 상담받기 위해서 연락 오신 분들은 저는 상담을 안 받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단호하게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받고 싶으면 다른 상담사 물어보십시오. 다른 상담사들 잘해줄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건 제 주관이긴 하지만 너무 안 좋은 내용들 너무 많이 봐서 너무 싫더라고. 차라리 실적 좀 더 못 올리고 돈 조금 덜 벌고 말지. 진짜 그건 싫어요. 자, 어찌됐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받자마자 기분 탁 상해버려요. 아드님 앞으로 대출 받으시려고요. 말투 자체가 틀려져 버렸죠. 저도 제가 성격이 부드럽질 못해가지고. 아버님 하신 말이, 대출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상담 좀 받아보려고 전화를 줘도.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마음이 놓였어요. 전 또 아버님이 또 아들 앞으로 대출을 실행시켜가지고 또 쓰려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확 싫어졌는데, 그런가? 어떤 내용인데 아드님께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대출 이자가 높은 걸 이용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갔으면 좋겠냐고. 솔직히 내가 갚아주면 좋겠지만 나도 여력이 없고 나도 신용도도 안 좋고, 그래서 단순히 이자라도 어떻게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드님 이제 자격 사항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현재 직장을 다녀요. 4대 보험도 적용되고, 괜찮네, 나쁘진 않네. 2019년도 11월 입사. 비록 재직한 기간이 길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3개월 이상 되면 여러 가지 상품이 적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를 봤더니만 연봉이 2,200만 원. 이렇게 하지. 2,2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그럼 직장 무슨 일 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음식점에서
요즘 의식주에서도 4대 보험 적용되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 내어가세요. 아, 알고 있다고.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했더니만, 저축은행 293만원. 너무 이쪽으로 왔나? 저축 293만원. 그리고 대부와 두 건 35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개인빚, 친구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140만원까지 이렇게 있대. 저축은행, 대부업체? 저축은행 그러면 그나마 좀 퇴직기간을 보면, 아, 고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고금리. 이건 또 개인 돈. 이렇게 해가지고 총 얼마죠? 그러면 3, 그리고 18, 3, 6, 7. 맞죠? 783만원 이용 중인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뭐, 당연히 뭐, 없는 분, 힘든 사람 입장에서야 큰 돈이죠. 근데 이제 워낙 저희는 더 많은 것들을 생각을 갖다 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연봉 대비 부채 비율로 그렇게 뭐 높지는 않아. 아, 그래요. 제가 보니까 비록 높은 이자는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많은 빚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아들이 사설토토에 빠진 거예요. 사설토토 아시죠? 도박.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대출 받고 친구들한테도 돈 빌리고, 여기에 빠져버리니 연봉 2200이면 한 달에 월 급여가 대략 한 170 정도? 그 정도 되겠죠. 뭐 따로 뭐 수당 없다고 쳤을 때 이것만 12개월로 나누면 170 정도 세금 빼고, 그럼 170 정도 된다면 아들이니까 혼자 사는 거 쉽고, 뭐 생활비 좀 줄이고 그러면 충분히 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 빠져버리니 여기다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냥 못 갚는 거예요. 계속 대출만 늘어나는 거지. 내용 딱 보니까 일단 사설토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긴 한데, 이걸 좀 일단 개인비 좀 없애고, 친구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닥달을 하겠죠. 저축은행하고 대부업을 좀 저금리로 대안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추가 자금 나오고 개인빚도 갚고, 그러면 퇴직기간도 3개월 지났고 연봉도 2200이고 4대 보험까지 적용이 되고, 그럼 그건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부 지원 상품 중에 햇살론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게 연 이자가 9%밖에 안 합니다. 이걸 받아서 기존에 있는 거 783만 원이니까 이거 다 상환해 버리면 어떠실까요? 그러면 일단 저축은행이나 대부분 이자가 높으니까 현재 이용 중인 이자보다 거의 뭐 3분의 1은 아니지만 그 가까이 이자도 낮추고, 개인빚 가장 거추장스러운 개인빚도 갚아버리시고, 그래가지고 이걸 뭐 한 달에 20몇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갚아 나가지 않을까요? 아, 그거라도 그러면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을 하고 싶다고. 근데 아들이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걔 가능하냐고. 에? 이제 여기서 뻥 찌는 거죠. 군대도 아직 안 갔는데 뭐 사설토토에 저축은행, 대부업체, 개인빚까지. 아, 내 자식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진짜. 그나마 다행인 게, 이 햇살로는
군 미필자에도 가능하다라는 거. 다행히 4대 보험까지 적용되고, 이렇게 되면 또 재직 확인도 없이 또 가능해요. 당연히 납부 금액 이상이 없다는 조건 하에. 참, 아버님 고생 심하시겠다. 그래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가능한지 조율을 해봐야 되니까, 어차피 아버님은 제3자이고, 채무자는 이제 아드님이 돼야 되니까, 아드님이 한번 연락 달라고 해주세요. 나중에 아드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솔직히 한마디 하고 싶었어. 내 자식도 아닌데 근데 한마디 할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이 내용 햇살론 조회해가지고 햇살론 조회하니까 다행히 900만 원이 딱 9%에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아주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 다 상환하고 돈 좀 남으면 이제 또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관 상환하고 어찌됐든 저금리로 다 대안을 했어요. 재직 확인도 없이 그냥 4대 보험 납부 금액이 일정하게 잘 들어와가지고 이 음식점이 작은 음식점이 개인 사업장이긴 하지만 좀 큰 음식점이다 보니까 4대 보험 납부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직 확인도 없이 다행히 마무리는 다 됐어요. 어떤 누구는 공부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사회 초년생부터 빚을 안고 시작을 하는데 어떤 누구는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빚을 져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군미필자분들, 제가 이런 분들 몇 번 상담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스톱해야 돼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번 이런 거 경험했으면 그래 남자들이 한번 경험해도 돼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 이상은 안 돼. 그 이상은 내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했다 치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군미필자분들 특히 사설토토하고 친구들한테 돈 많이 빌리죠. 거기에다가 이런 고금리 대출들 이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솔직히 그분들한테 전 대출 받았더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또 빚이거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금리 대출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저금리로 대안을 해서 이자 지출이라도 줄여가지고 최대한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이제 이런 건 끊어야겠죠. 그죠? 이제 정신 차려야죠. 그러니까 이자 지출을 줄여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으라는 의미로 이 영상을 지금 찍는 거지. 지금 군대도 안 간 사람한테 대출 받으라고 찍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현재 군 미필이신 분께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였지만 이걸 저금리로 햇살론이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저금리로 대안하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